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세션의 주제는 데이터 인사이트의 혁신, 아마존 AI 서비스 활용법입니다. 저와 전영산 솔루션즈 아키텍트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솔루션즈 아키텍트는 고객의 다양한 문제를 AWS 기반의 솔루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도서관에 가서 수많은 책을 뒤적였던 경험 있으신가요? 최근에는 자격증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치, 연도 등을 찾기 위해 웹사이트를 검색하거나 문서를 확인하신 경험도 당연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모든 문서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변환된 정보를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제공을 해서 내가 원하는 답변을 즉시 얻을 수 있다면요. 오늘은 이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젠다입니다. 생성형 AI 서비스를 사용하여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구성 요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현상님이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와 캔드라를 사용해서 레그를 구성하는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아마존 베드락과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레그를 구성하는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어디를 가나 생성형 AI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존에도 AI가 존재했는데 생성형 AI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타스크를 정의하는 부분이었어요. 내가 요약을 할지 번역을 할지 정해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이 꽤 오래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레이블링을 하고 레이블된 데이터를 훈련을 하고 그리고 훈련을 한 모델을 배포하고 나면 그 특정 타스크에 맞춰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생성형 AI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테라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를 미리 모델 훈련을 하고 그 훈련 결과 만들어진 수십억 개의 매개 변수를 보유하고 있어서 기존에는 하나의 타스크만 수행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여러 타스크를 한 번에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새롭게 등장한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럼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위한 기술 스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상위 계층에는 사용자 대면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알렉사나 챗 GPT가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는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이 존재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아마존 타이탄이나 엔트로피 클로드와 같은 독점 모델이 있고 이러한 모델은 API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모델은 스테이블 디퓨전과 같은 오픈소스 기반의 모델입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자체 호스팅 및 관리가 필요하고 이때 사용되는 서비스가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입니다. 해당 모델들은 허깅 페이스 또는 세이지 메이커 점프 스타트를 통해 이런 허브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가장 하단에는 플랫폼이나 도구뿐 아니라 모델을 훈련하고 수행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제공 업체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파운데이션 모델과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롬프트로 세션을 시작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당신은 과학자입니다 라는 인스트럭션을 제공하고 지금 현재 고객사 미팅에 참석 중이네요 라고 하는 컨텍스트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보통 질문 형태가 되는데요. POC의 성공 기준에 대해 문의하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프롬프트가 파운데이션 모델에 전달이 되고 모델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출력 응답을 생성합니다. 저희는 파운데이션 모델과 이렇게 쉽게 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미 너무 익숙하실 것 같고요. 하지만 실상은 발전하고 있는 머신러닝 기술의 한 단계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출시된 AWS 서비스인 아마존 베드락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고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지만 완전 허구인 답변이죠.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환각 현상인데요. 모델은 그 당시 정적인 데이터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한가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부정확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가드레일과 모델의 퀄러티 어슈어런스 같은 품질 보증 방안을 마련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에 맹목적으로 의존하지는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허구가 아닌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 모델을 커스터마이징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델을 커스터마이징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프롬프트란 파운데이션 모델에게 응답을 얻기 위해 작성하는 텍스트로요. 프롬프트를 잘 작성을 하면 모델이 요청 사항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델로부터 더 정확한 답변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인 튜닝입니다. 모델에 추가 데이터 세트를 공급을 하고요. 추가로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검색, 증강, 생성, 저희가 보통 레그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파인 튜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델의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델 자체를 좀 변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하는 레그를 구성하게 되면 모델 자체는 건들지 않고 외부 데이터 소스로 모델을 보완하게 됩니다. 이제 레그가 어떻게 기술 스택을 업데이트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깜빡거렸던 새로운 레이어인 오케스트레이션이 생겼습니다. 이 오케스트레이션은 오른쪽에 보이는 외부 데이터 소스와 아래쪽에 보이는 모델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체인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많은 개발자 도구도 현재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세션에서도 아마존 Q 디벨로퍼를 통해서 코드를 생성하는 것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현상님에게 자리를 넘기겠습니다. 아마존 캔드라와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를 이용해서 정확한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루션스 아키텍트 전현상입니다. 오늘 AWS 서밋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성형 AI 기술의 최신 동향과 이걸 구현하는 다양한 접근 방법을 공유하게 돼서 기쁩니다. 우선 발표의 첫 부분에서는 영화님이 생성형 AI 기술 스택에 대해서 통찰력 있는 어떤 개요를 먼저 제공을 해주셨고요.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환각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죠. 네. 이어서 저 같은 경우는 레그를 활용해서 이런 환각을 줄이고 엔터프라이즈 여러분들의 독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에 대해서 두 가지 실제 데모를 포함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가 제가 보여드릴 데모인데 제가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를 사용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에 접근을 하고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라마3 그 8빌리언 인스트럭트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트라이버로 아마존 킨드라로 레그를 구성해서 접근하는 그 워크플로우를 구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데모에서는 영화님이 아마존 베드락을 활용해서 레그에 대한 방식의 데모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 데모를 통해서 AWS 환경에서 레그를 구성해서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건데요. 첫 번째 데모에서는 세이지메이커를 이용을 해서 LLM 모델들에 어떻게 접근하고 레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는 머신러닝 엔지니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을 위해서 모델 구축에서 배포까지의 어떤 ML 옵스 일련의 과정들을 단순화해주는 ML 플랫폼 개발 도구라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는 다양한 모델이나 알고리즘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오픈소스 기반의 모델뿐만 아니라 사전에 구축되어 있는 머신러닝 솔루션들, AI 트랜스포머 모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신이 필요에 맞게 모델을 선택하고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허깅페이스 같은 경우에서 실제로 오른쪽 위쪽에 있는 그 디플로이라고 하게 되는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세이지메이커 디플로이에 대한 레이어 팝업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데모에서는 세이즈메이커 엔드포인트를 활용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쉽게 배포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데모에서 엔드포인트 모델 배포의 간편함이나 효율성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이즈메이커는 트레이닝 잡이라고 하게 되는 파인 튜닝 기능을 요구에 맞게 파인 튜닝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델에서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EC2 인스턴스를 각각 선택할 수 있어서 성능이나 비용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세이즈메이커에 대한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세이즈메이커 점프스타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어떻게 생성형 AI 모델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세이즈메이커 점프스타트는 첫 번째 데모에서 제가 사용했었던 세 가지 솔루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로 배포를 했고 라마3 인스트럭트 8빌리언 모델을 배포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전 학습된 모델을 몇 번 클릭만으로 쉽게 시작하고 서빙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카탈로그 형식으로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깅 페이스에 있는 모든 소타 모델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150개 이상의 사전 학습된 모델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AI21 Labs, Stability AI, 그다음에 여러 소타 모델들을 같이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한 요구 사항에 맞는 생성형 AI 모델들을 쉽게 찾아서 시작할 수 있도록 엔드포인트 배포로 코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배포 과정을 대폭 단순화할 수 있는 코드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델 파인 튜닝 코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뷰 파일에 있는 IPyMB 파일 같은 경우는 선택한 모델을 사용자 정의 모델로 파인 튜닝이 가능하다고 하는 점이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이즈메이커 점프스타트를 사용할 때 모든 데이터는 AWS 계정에 안전하게 저장되고 사용자의 보안이나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보장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서비스는 아마존 킨드라입니다. 아마존 킨드라는 리트라이버로 사용할 수 있는 검색 엔진입니다. 매니지드 서비스입니다. 레그를 적용할 수 있는 머신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어떤 엔터프라이즈 검색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데모에서는 LLM이 PDF 그리고 CSV 파일,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웹 크롤링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 리트라이버로 아마존 킨드라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킨드라의 중요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물어보는 자연어 쿼리라고 하게 되죠. 지리어를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트라이버를 선택하신다고 했을 때 고려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임베딩 모델이 필요하겠고 실제로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 검색 엔진을 다시 아구멘트로 보내야 되는 랭체인 인스턴스로 보내야 되는 커넥션 풀이 필요할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처음 우리가 질의하고 그 문장을 이해하게 되는 임베딩 처리하게 되는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기능은 14개의 다양한 도메인에서 사전 훈련된 문맥 인식 능력을 활용해서 구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커넥터에 대한 기능입니다. 제가 가장 이 부분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킨드라를 들어가게 되면 50개 이상의 데이터 커넥터를 통해서 코딩 없이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커넥터 목록은 그 매니지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킨드라의 데이터 역시 전송 중과 저장 중에 암호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킨드라는 AWS의 다른 LLM 서비스들, API들과 예를 들어서 아마존 세이즈메이커에 대해 우리가 배포했었던 엔드포인트랑 아니면은 베드락 같은 API에 대규모 언어 모델과 쉽게 통합될 수 있도록 SDK로 커넥션을 연결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음은 아마존 Q 디벨로퍼입니다. 제가 사용했었던 그 솔루션 중에 하나고요. 아마존 Q 디벨로퍼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아마존 코드 위스퍼러를 활용한 AI 코딩 도움입니다. 수십억 줄의 코드로 훈련되어 있고요. 개발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jetbrain이나 그다음에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같은 IDE에서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아마존 Q 디벨로퍼를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데모 같은 경우에서는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에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시각화를 다루는 용도로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레그를 적용하기 앞서 해당 데이터를 분석하고 EDA 처리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으로서 말이죠. Q 디벨로퍼는 보안 스캔 기능이 있는데요. IDE 기능에 내장된 보안 스캔으로 코드에 대한 취약점을 찾아준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제가 또 가장 제가 쓰면서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오픈 소스 코드 추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성해서 레코멘데이션 해준 코드 중에는 오픈 소스를 활용을 한 함수를 레코멘데이션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출처를 표시해 주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용자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이 이 정보를 바탕으로 라이센스 준수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MIT 라이센스인지 뭐 아파치 라이센스인지 프로덕션 환경에 적용하면 안 되는 라이센스인지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IDE랑 언어를 지원을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15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고 있고요. JetBrains, VS Code, 그다음에 SageMaker Studio 같은 다양한 IDE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데모에서 활용할 SageMaker 그리고 SageMaker Jumpstart, 그다음에 아마존 킨드라 리트라이버를 사용하는,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때 그 개발 코드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 아마존 Q 디벨로퍼, 이 세 가지 서비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 솔루션들을 이용을 해서 세이지메이커 기반의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하죠. 레그를 한번 만들어 보는 데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데모에서는 아마존 캔드라를 활용한 레그 접근법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모델 같은 경우는 세이지메이커 점프스타트에서 라마3 8 빌리언 인스트럭션 모델을 사용했다고 말씀드렸고요. 모델의 AI 환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정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제가 사용한 데이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CSV 데이터로 데이터 전처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될 거라는 가정하에 캔드라의 인터페이스로 웹크롤링 데이터 연동도 같이 했습니다. 하나의 인덱스에서요. 그리고 S3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싱크로나이즈 할 때 CSV 파일 말고 이기종 타입의 어떤 비정형 데이터인 PDF 파일도 10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스타벅스 22년의 레포트도 한번 활용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문서 형식이 아마존 캔드라가 지원하는 데이터에 대한 유형들이에요. 굉장히 많죠. 우선 진행 과정으로서 우선 Q 디벨로퍼로 미국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판다스 데이터 전처리랑 시각화를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시각화를 해본 상태에서 S3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한 상태에서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노트북에서 사용자의 질문을 한번 입력해 볼 겁니다. 2022년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한번 저는 물어볼 거예요. 그 상태에서 랭체인에 QA 체인이 한번 시작될 겁니다. 여기가 아그멘트 처리가 되는 부분이고 데이터에 대한 파싱을 처리하게 되는 인스턴스라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리트라이버인 캔드라 검색 엔진은 이제 사용자의 질문에 가장 일치하는 정보를 검색해서 반환하는 과정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그 캔드라에서 반환된 컨텍스트로 청킹 데이터 리스트를 반환을 받아서 다시 이 랭체인 인스턴스에서 아구멘트 작업을 할 겁니다. 그 작업을 한 다음 다시 페일로드를 구성을 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처리를 할 거고요. 세이지메이커에서 배포된 라마3에 해당되어 있는 프롬프트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제너레이터인 라마3는 다시 응답을 이렇게 노트북으로 돌려주는 과정이 데모의 영상의 그 아키텍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선 데모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과정인데요. 세이지메이커 점프스타트에서 라마3에 대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선택한 모습입니다. 라마3 모델을 선택해서 엔드포인트 관련이 포함되어 있는 아마존 Q 디벨로퍼 기능을 한번 활성화시켜 놨고요. 그 상태에서 현재 기능은 여기 보시면은 IDE에 Q 디벨로퍼가 세션이 연결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IPIMB 파일을 한번 열었고요. 그 상태에서 Q 디벨로퍼에서는 현재 그 한국어에 대한 지원은 공식적인 지원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번 한국어로 질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성능을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로컬에다가 올려놨던 S3에 해당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시고 있는 과정이고 14개에 해당되어 있는 메타데이터가 있어요. 해당되어 있는 메타데이터를 데이터 클린징하게 되는 걸 아마존 Q 디벨로퍼한테 요청을 해봤습니다. 첫째 14개의 레코드를 지워달라고 요청을 했고 코드를 SED로 요청을 해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CSV 파일이 데이터가 클린징이 됐죠. 자, 이제는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해당되어 있는 파일을 한번 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헤드로 5개의 레코드를 한번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5개의 레코드가 있네요. 마지막 레코드 같은 경우는 넌 값이 있네요. 필요가 없습니다. 지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레코드 칼럼이 클린징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넌 값을 0으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데이터 프레임에 fill 함수를 추천해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 데이터의 그 첫 행 이름으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 상태에서 그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어펜드되어 있는 첫 행은 다시 로우를 지워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시각화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뉴머릭으로 설정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판다스에 to numeric 함수를 호출을 해줬고요. 그 다음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보여주는 차트를 만들어주라고 얘기했어요. 칼럼명을 제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한글로. 5줄의 코드를 레코멘데이션을 해줬고 시각화해 줄 수 있는 맵플롯을 보여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annual change year를 뉴머릭으로 본 다음에 같이 한번 보여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봤어요. 타이틀도 달아주고 레이블도 제목도 추가해줘. 좀 더 예쁘게 만들어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C본 사용해주고 C본에 있는 플로니를 사용을 해서 어떤 차트를 만들어줘 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예쁘게 만들어줄 겁니다. 네, 같이 보여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프레임을 CSV 파일로 저장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아마존에서 AWS를 사용을 한 아마존 Q 디벨로퍼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managed 코드입니다. SDK 코드이고 보토3를 이용한 코드입니다. 굉장히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브젝트 버킷에 S3에 이 업데이트되어 있는 CSV 파일을 업로드해 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떤 S3 버킷을 사용했는지 명시를 안 했지만 처음에 로컬로 로드를 받았었던 그 세션에 저장되어 있었던 그 오브젝트 버킷으로 다시 업로드를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코드 위스퍼러를 실제 그 세이지메이커 그 스튜디오 아이디 안에서 사용할 때에 대한 장점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처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드 위스퍼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아이디 안에서 메모리 박스 마스킹 처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박스 안에 들어가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고 체인 오브 소트로 여러분들이 이전에 사용했었던 문맥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해당되어 있는 S3로 다시 저장해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세이지메이커 점프스타트로 받은 코드를 다시 엔드포인트 라마3로 한번 배포해보고 LLM만으로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마3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질문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규모 언어 모델은 특정 종류의 도메인이나 특정 어떤 숫자에 대한 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파인 튜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만 알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어떤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한 그 디코더에서 마스킹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했었던 문자를 그대로 내보내주진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그 잘못된 정보를 언급할 수가 있고 이런 모델의 환각을 일부러 한번 발생시켜 볼 예정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이죠. 처음에 질문을 라마3에게 한번 질의를 해서 인플레이션율을 요청을 해볼 예정입니다. 엔드포인트를 포출을 하게 되는 5줄의 코드고요. 이게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 API 서빙하게 되는 코드의 전부 다입니다. 굉장히 쉽죠. 그 상태에서 저는 페일로드 컨텍스트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라마3에게 2022년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시스템 인스트럭션은 AI 조력자라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인플레이션율은 6.5%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의심이 돼서 밑에 있는 월별 연평균을 계산을 해봤더니 8.03%였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자, 저희는 LLM을 연동한 다음에 모델에 대한 환각 과정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제는 레그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캔드라에서 데이터 소스를 한번 연결해 볼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캔드라는 하나의 데이터 인덱스에 여러 데이터 커넥트를 코드 없이도 쉽게 연동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CSV 데이터로서 정리를 했고 S3에 저장했죠. 이제 캔드라에 좀 더 다양한 데이터 유형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100장으로 구성된 비정형 데이터인 스타벅스 연차 보고서도 S3에 저장할 예정입니다. S3에 저장하게 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S3에 대한 URI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run on demand라고 해서 synchronize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되어 있는 오브젝트 버킷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청킹하는 과정으로서 동작 카드로 retrieve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웹 크롤링 데이터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S3에는 PDF, 그다음에 CSV 파일, 이기종 데이터 파일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웹에서 크롤링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최신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됩니다. 이게 레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파인 튜닝과 다르게 실시간의 데이터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임베딩 벡터를 외부에다 두겠다에 대한 과정이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의 킨드라 인덱스에 S3의 다양한 확장자의 데이터를 연동했고, 또한 웹 크롤링 데이터도 연동을 했습니다. 웹 크롤링 데이터는 US 인플레이션에 해당되어 있는 HTML 태그들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요약해 보자면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를 라마3를 배포를 했고, 라마3에게 질의를 해봤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애매한 환각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레그를 위해서 Q디벨로퍼로 분석했었던 데이터를 킨드라 커넥트로 연동 토크나이징 설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타벅스에 대한 PDF 파일과 인플레이션 웹 크롤링, 그리고 또한 CSV 파일을 말이죠. 이렇게 연동을 해봤습니다. 이제 한번 레그 연동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리트라이브로 실시를 해볼 건데요. 킨드라를 통해서 검색하고 LLM에게 2022년 미국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다시 질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킨드라는 여기 코드에서 보시겠지만 랭체인에 해당되어 있는 리트라이버 클래스를 호출을 해서 자연스럽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생성형 AI 기반의 검색 API가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용했었던 이기종 타입의 데이터 연동 커넥터를 한 번에 API 호출로 리퀘스트를 호출하고 데이터를 어떤 걸 사용을 할지를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레그를 사용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검색되어 있는 내용으로 청킹 데이터가 리스트업되어 있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페이로드에서 물어봤더니 21년보다 3.3% 증가했고 8%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웹페이지에 있는 그대로 내용을 그리드 데이터를 가지고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커넥션 풀이에요. 동일한 커넥션 풀에서 인덱스 아이디를 이용을 해서 클래스에다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스타벅스에 대한 데이터죠. PDF 파일이고, 스타벅스에 개장한 미국 매장 수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레그에 대한 응답은 437개가 US에서 오픈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를 했었던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 라마3 스몰 LLM과 그 다음 리트라이브로서 킨드라를 이용을 했었던 데모의 시연입니다. 일반 어플리케이션 LM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독점적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차이는 데이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영화님에게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님이 레그에 대한 접근 방식을 활용한 베드락에 대한 사례를 데모로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현상님 데모 재미있게 잘 들으셨죠? 네, 저는 현상님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레그의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룰 레그는 아마존 베드락과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것입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생성형 AI가 발전을 하면서 같이 발전을 한 영역입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그 검색에 최적화가 되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데이터 모더리티를 저장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오늘의 데모에서는 텍스트 위주로 보여드리지만 실제로는 오디오나 비디오와 같은 데이터도 벡터로 저장을 할 때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차원의 데이터 저장에도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유용한데요. 이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잘 처리하지 못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시 기술 스택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구성 요소인 데이터 플랫폼이 나왔습니다. 오늘 데모에서는 파인콘이라고 하는 서드파티 벡터 DB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물론 여기에 더 많은 도구들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좀 전에 질문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존의 베드락이 무엇인지 물었었습니다. 이랬을 때 베드락은 틀린 답변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외부 데이터인 아마존 베드락 문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보완해 보겠습니다. 앞서 현상님은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에 액세스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베드락을 통해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베드락은 API를 통해서 여러 파운데이션 모델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점은 서버리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배드락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콘솔에 들어가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테스트해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델을 지정을 하고 내가 궁금한 문의를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함으로써 그 결과가 어떤지를 확인해 보고 이랬을 때 본인의 사용 사례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존에 설명을 드렸던 파운데이션 모델을 커스터마이징 해보는 것입니다. 고객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프리트레이닝 함으로써 파인 튜닝을 하실 수도 있고요. 다양한 외부 데이터 소스에 연결해서 레그를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한 복잡한 업무를 사용할 경우에는 에이전트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고객의 데이터는 파운데이션 모델과 절대 공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규정을 준수하실 수 있습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레그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문서를 가지고 옵니다. 이 문서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문서를 변환해야 되는데 벡터 형태로 변환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벡터로 변환을 해주시기 위해서는 임베딩 모델이 필요합니다. 임베딩 모델은 이 자체에 사이즈 리밋이 있어요. 그래서 그 리밋에 맞춰주기 위해서 문서를 나눠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즉 문서를 분할하고 임베딩 모델을 거쳐서 벡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것을 3차원 그래프로 벡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비슷한 의미의 객체들이 서로 클러스터링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동물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과일들이 위치합니다. 이렇게 위치한 벡터들을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게 됩니다. 저희는 여기에 그래프와 같은 3차원 데이터는 아니고요. 1024차원의 벡터 데이터를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예정입니다. 이제 랭체인을 사용할 차례입니다. 랭체인은 베드락과 벡터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오케스트레이션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가 추가됐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우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베드락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의를 하고 이 안에서 유사한 검색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게 검색이고요. 그리고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받아온 검색 결과를 베드락에다가 그 컨텍스트로 넣어서 프롬프트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프롬프트와는 증강되어진 형태가 돼서 증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베드락이 관련된 응답을 보냄으로써 검색 증강 생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이지메이커 노트북을 통해 전달이 되고요. 그럼 직접 데모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하는 것은 콘솔에 들어가서 베드락으로 이동을 한 뒤에 관련된 모델들을 활성화하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그라운드로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역시 베드락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조정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온프렘과 AWS 간의 통합 서비스라고 하는 잘못된 답변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해 봐야겠죠. 그래서 세이지메이커 주피터 노트북으로 가서 베드락 API를 활용해 봅니다. 그래서 베드락이 뭔가요? 라고 다시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번에는 하이브리드 서비스라고 하는 역시 잘못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마존의 타이탄 임베딩 모델을 사용해서 문서를 벡터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필요하죠? 외부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베드락의 사용자 가이드를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여기 다운받은 그 사이즈를 보니까 한 좀 8,0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랭체인에서 제공을 하는 텍스트 스플리터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4,000 토큰 단위로 나누는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이 나눴을 때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킹을 진행하고 나면은 이 청킹 지금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 청킹이 다 완료된 이후에는 이것을 벡터가 되고 이거를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파인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덱스를 하나 정도 생성을 하고 이 인덱스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1024차원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것을 노트북에서 사용하기 위해 파인콘을 초기화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임베딩 모델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서 임베딩 결과가 잘 나오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청킹된 문서 전체에 대해서 이것을 벡터로 변환을 합니다.
예, 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됐고요. 이것을 다시 파인콘 페이지로 들어가 보면은 벡터가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공이 되어지는 매트릭들을 확인을 해서 벡터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드락에 대한 유저 가이드를 다운받았고 얘를 청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타이탄 인베딩 버전 2, 모델 버전 2를 사용해서 인베딩 모델을 거쳐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24 차원의 데이터를 벡터 데이터베이스인 파인콘에 저장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랭체인을 사용하려고 할 건데요. 랭체인을 이용해서 그 응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답변을 응답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데모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베드락이 뭔가요? 라고 해서 유사 검색을 하고요. 4가지 관련된 문서를 받고 나면은 이 문서를 파운데이션 모델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운데이션 모델은 그 관련된 답변을 제공을 하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API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는 정확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답변 형태를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이슨 형태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지시를 할 수 있고요. 아래와 같이 제이슨 형태로도 떨어집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실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그를 사용해서 만약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파운데이션 모델의 종류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레그가 없을 경우에는 잘못된 결과가 응답이 되어지고요. 레그를 이용해서 다시 파운데이션 모델의 종류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님께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와 아마존 캔드라를 이용한 데모를 보여드렸는데요.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할 경우에는 파운데이션 모델에 접근하기 위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엔드포인트로 배포를 한 다음에 이 엔드포인트를 호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캔드라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 준비 과정도 없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두 번째 데모에서는 베드락과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베드락의 경우에는 서버리스 서비스로 API만을 통해서 파운데이션 모듈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벡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유사성 검색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빠른 검색을 제공해 주었고 또 하나의 특징은 다양한 모달리티를 지원했기 때문에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비디오와 같은 데이터에도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쪽은 관리가 좀 필요했고 한쪽은 서버리스입니다. 캔드라는 데이터를 준비할 필요가 없고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준비 과정이 좀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세이지메이커와 캔드라를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벡터 데이터베이스와 베드락을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이지메이커와 벡터 데이터베이스, 베드락과 캔드라의 조합도 다 가능합니다. 이제 현상님에게 자리를 넘겨서 핵심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죠. 두 가지 데모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세이지메이커를 활용한 여러 커스터마이징 될 수 있는 레그를 보여드렸고, 두 번째 방식은 좀 더 활용하기 쉬운 베드락을 이용한 API 방식의 LLM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방식에 대한 레그를 활용한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 구축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다룬 주요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보고 레그 실습을 위한 자료들을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성형 AI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구축에서는 다음 세 가지에 대한 주요 내용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IT 업계를 뒤흔들 만큼 가장 강력한 시장에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데모에서 LLM 모델만을 사용을 했을 때 어떤 특정 도메인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에 대한 환각을 받고요. 레그를 통해서 완화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드렸습니다. 레그 같은 경우는 모델에 대한 환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리 질의에 대해서 LLM에게 컨텍스트 구성으로 오픈북 참고를 지시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올바른 사용 목적을 우선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AWS의 여러 솔루션들을 조합해서 두 가지 다른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작업 중인 데이터의 유형과 구축하려는 규모와 목적, 그리고 또한 비용과 성능에 대한 판단을 기반으로 LLM과 레그에 대한 다양한 디자인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데모는 샘플에 해당되어 있는 레그입니다. 요즘 최근에는 어드밴스드 레그 같은 경우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프리 리트라이버,
포스트 리트라이버를 붙이기도 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부분을 좀 더 보강하는 방식도 구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랭체인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다시 리커시브하게 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스몰 LLM에게는 데이터에 대한 요약을 요청을 하고 요청을 해서 들어온 부분에 대한 체인 그 다음 부분에 대한 그 프롬프트 체이닝을 이용을 해서 라지 LLM인 베드락 같은 경우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생성 텍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는 LLM과 디자인을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의 독점적으로 가지고 계신 데이터는 생성형 AI 앱의 차별화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춤형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구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AI 개발자분들, AI 리서처분들, 데브옵스 ML 엔지니어분들, 그다음에 어널리스트분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분들, 현업의 이해관계자분들 모두 와 계실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백문이 불여일타라고 했습니다. AWS 플랫폼에서 실제로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해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마존은 레그에 대한 접근 방법을 활용하는 빌드를 시작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리소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 워크숍 같은 경우는 제가 세이지메이커 데모에서 다룬 내용과 관련이 있는 그 워크숍입니다. 두 번째 워크숍 같은 경우는 베드락에 대한 워크숍이고 영화님께서 다룬 내용과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존 Q 디벨로퍼에 대한 워크숍입니다. 실제로 이 워크숍에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아이디 안에서 어떻게 IAM으로 이 코드 위스퍼러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Q 디벨로퍼를 연동할 수 있는지,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같이 들어 있고요. 아마존 솔루션들을 이용을 해서 생성형 AI 개발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곽영화 전현상 솔루션스 아키텍트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